안녕하세요. 내향인 디지털 노마드 재택꿈입니다. 요즘 온라인 강의 춘추 전국 시대라고 할 만큼 돈 버는 법에 대한 강의가 많은데요. 저는 회수한 금액을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참고로 개인의 장단점에 따라 회수 금액은 다를 수 있어요. 여태 들었던 강의들 투자 금액과 회수 금액 100만 원, 디지털 노마드 기초 강의, 제휴 마케팅, 티스토리 블로그, 스마트 스토어. 제가 디지털 노마드라는 단어조차 모를 때 입문용으로 가장 맨 처음 들었던 강의인데 100만 원인데 한 달간 4주씩 다른 강사들이 강의를 해줬습니다. 처음 배울 때 되게 신세계였던 기억이 있고요. 회수한 것은 20만 500원과 티스토리 승인입니다. 20만 원은 스마트 스토어 매출이고 애드센스 승인을 통해 500원을 벌었고요. 또 애드센스 승인 노하우를 알았습니다. 다음으로 150만 원. 블로그 강의, 티스토리 30만원, 워드프레스 120만원, 워드프레스 전자책 25만원. 처음에 30만원 주고 티스토리 강의를 들었는데 이분은 제야의 고수 같은 느낌이라 1대1 케어를 해주셔서 좋았고 또 몇 년 후 같은 분께 워드프레스를 100만원 주고 들었습니다. 전자책은 다른 분한테 들었고요. 회수한 것은 총 블로그로 번 돈 4,200만원과 수익되는 키워드 잡는 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100만원은 카페 강의인데요. 네이버 카페 강의인데 꽤나 고액이죠. 이미 블로그로 수익화를 해봤던 경험이 있어서 이 정도는 투자해도 회수할 수 있겠다 싶어서 들었습니다. 그 후에 같은 분께 카피라이팅 강의를 한 번 더 들었습니다. 회수한 것은 커뮤니티를 관리하는 노하우, 그리고 카페는 몇 개월 죽쓰다가 수익화 전환 첫 달에 100만원 수익을 냈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첫 수익이 제가 200이라고 했는데 다시 보니 2달간 200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으로 120만원, 부동산 기초 강의 40만원, 지식산업센터 강의 40만원, 소액투자 강의 40만원. 부동산 기초 강의는 내 집 마련을 하기 전에 들었어요. 저는 직주근접이라는 단어조차 몰랐던 초보라서 전 지역의 시세 형성 이유와 현황을 쭉 훑어주는 강의였는데 개인적으로 괜찮았습니다. 소액투자 강의는 다세대 주택으로 월세 세팅하는 법에 대한 강의였는데 소액투자라고 했지만 알고 보니 다들 몇 억씩 갖고 있는 거액투자자들이었어서 전 듣기만 하고 실행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지식산업센터 강의는 제가 1주택자가 된 후 지사는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된다고 하길래 들어봤는데 그때도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길래 못 샀습니다. 회수한 것은 집 사고 제가 마이너스 1억 정도가 됐기 때문에 마이너스 1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실거주 구매할 때 꽤나 도움이 됐습니다. 다음으로 19만원. 온라인으로 창업하는 방법과 네이버 블로그의 강의였는데 회수한 것은 방법론이라서 수익으로 직접적 환산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관련 노하우들을 배워서 괜찮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15만원은 카피라이팅 강의인데요. 상세 페이지 쓰는 법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결정하는 뇌라는 책과 중복되는 내용이 꽤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상품 선택지를 4개 이상 놓지 말고 3개 정도만 놓는 게 가장 구매 전환에 좋다 뭐 이런 게 나오는데요. 카피라이팅 배우실 분들은 이 책 정말 추천합니다. 또 개인적으로 카피라이팅은 와디즈 마케터 분들이 정말 잘 쓰신다고 생각해서 거기서 참고하셔도 좋다고 생각해요. 회수한 것은 물건 상세 페이지 쓰는 법을 배웠습니다. 다음으로 15만원, 15 전자책 쓰기 강의를 들었는데 회수한 것은 전자책이 사실 가장 저는 소소하지만 꾸준한 수익을 가져다 주는 수익원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 기준으로 50만원 정도 수익을 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한 달 동안 들은 건데 50만원 쇼폰 비즈니스, 그 다음에 9만원 인스타툰 전자책, 3만원 마케팅 강의 이렇게 들었는데요. 쇼폰 비즈니스는 인스타그램 릴스 같은 거를 배울 수 있었고 회수한 것은 제가 최근에 들은 거라 아직 회수는 못했는데요. 그래도 열심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케팅 강의는 제가 좋아하는 마케터 분이 강의를 하셨길래 들어봤는데 이게 생각보다 다른 연사로 나온 분들 강의가 정말 좋더라고요. 앞으로도 많이 들어봐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600만원인데 글쓰기 관련 강의 2년짜리입니다. 취미로 하다가 회수를 하게 된 케이스였고 글쓰기 분야의 하나입니다. 회수한 것은 비문을 덜 쓰는 법, 그리고 대중적이고 쉽게 글 쓰는 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다음으로 강의비 10배 뽑아먹는 팁인데요. 사실 저는 수강러들 중에 2가지 유형을 봤거든요. 강의만 듣고 실천을 안 하는 사람은 그냥 강의 콜렉터만 됩니다. 시작하는 게 두려워서 실행력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만약에 저희가 수영을 배운다고 했을 때 수영을 그냥 이론으로만 달달 외우는 게 아니고 사실 몸으로 해봐야 되는 것처럼 좀 더 결과가 빨리 나타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강의를 안 듣고 실천만 하는 사람이 또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대부분 의심이 굉장히 많은 분들인데요. 배우는데 돈을 아끼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찐 정보는 유료에서 나오는 게 맞습니다. 제가 위에서 설명한 강의들은 제가 4년간 들은 것들이거든요. 강의를 하나 듣고 그 강의를 실천한 다음에 또 이제 다른 강의 듣고 그거 실천하고 이런 식으로 쌓아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강의 고를 때 조심할 게 있는데요. 첫째, 강의비와 강의 퀄리티는 절대 비례하지 않습니다.
저 역시 100만 원짜리 강의보다 오히려 3만 원짜리 강의가 더 만족스러웠던 적도 있어요. 특히 초보분들이 월급에 준하는 고액 강의를 덜컥 몇백만 원 주고 듣는 경우도 봤는데 초보는 10만 원 전후에서 해도 충분합니다. 둘째, 강사의 펜수와 강의 퀄리티 역시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 알기. 사람들은 블로거나 인플루언서에게 가중치를 부여하는 경향이 많아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능력과 본업에서 잘하는 능력은 별개일 수 있는데도요. 이게 도덕경에서도 나오는 말이지만 학력이 높다고 그 사람을 너무 존경하지 말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팔로워 수 등으로 너무 그 사람에게 권위를 부여하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고액 강의도 조심하기. 이분은 제가 잠깐 만났던 분인데 마케팅으로 1인당 2천만 원대의 강의를 받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 강사님이 스스로도 양심의 가책을 너무 많이 느끼고 있더라고요. 본인도 힘들어 하는데 멈출 수가 없대요. 본인 생활이 계속 굴러가야 해서. 근데 저는 일단 강의비가 200만 원 넘어가면서부터는 부담스러워서 듣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물론 더 큰 돈이 오고 가는 분야는 500만 원 선에서 1000만 원, 2000만 원 넘는 강의도 있죠. 하지만 일단 저만의 상한선은 200만 원입니다. 물론 나중엔 더 늘려갈 수 있겠지만 넷째, 내가 바쁠 땐 강의를 듣지 말기. 실천할 시간이 있을 때 들으시는 걸 추천해요. 강의만 들어서는 아무 변화가 없으니까요. 그냥 돈만 날리고 자책감만 커집니다. 이 원칙들을 지켜가면서 저는 강의를 들었고 다행히 모든 강의들이 만족스러웠고 강의비도 대부분 회수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결론을 말씀드리면 1. 찐 정보는 유료 강의에서 나오는 게 맞다. 2. 강의는 지출이 아니라 투자이니 회수할 각오로 하자. 회수를 못할 것 같으면 아예 안 들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3. 회수하려면 실천이 제일 중요하니 내가 실행할 시간이 있을 때 듣자. 4. 강의비와 강의 퀄리티는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자. 5. 초보는 월급 이상의 고액 강의는 절대 비추합니다. 6. 강의 컬렉터 되지 말고 꼭 실행을 하자. 네, 여기까지가 제가 느꼈던 점입니다. 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그럼 지금까지 재택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